수족냉증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손발이 너무 차서 힘들다 분들 계신가요? 두 분 계시는군요. 오늘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에도 양말을 신어야 되고 겨울에도 찬물에만 손이 닿아도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족냉증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좀 있으신데, 냉증은 정의를 보통 사람들은 괜찮은 정도의 온도에서도 굉장히 좀 시리고 저린 감각, 시린 감각을, 저린 건 아니고요, 시린 감각을 손, 발 혹은 허리, 다리 이런 곳에서 느끼시는 분들을 냉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진단은 추위를 많이 탄다, 혹은 추위에 노출되면 손끝이 시리다, 혹은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너무 차가운 나머지 아프기까지 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겨울에 동상이 잘 걸리고, 혹은 여름에 이렇게 에어컨이 켜져 있는 매장 앞을 지나가면은 서늘한 바람이 나오면 이렇게 깜짝 놀라시는 그런 경우도 있으시고요. 한여름에도 양말을 안 끼면 못 살겠다 이러시는 분도 많으십니다. 그 수족냉증의 대표적인 질환이, 수족냉증을 끼고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 레이노 증후군인데요. 레이노 증후군은 이렇게 손끝에 혈관이 지나치게 수축이 되면서 파란색을 띠게 돼요. 그리고 하얀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이게 조금 덜해지면서 증상이 완화되면서 빨간색을 띠고, 또 통증을 약간 느낍니다. 갑자기 혈액이 많이 공급되면서 약간의 통증을 느끼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증상이 막 드러나시는 분들은 없으시고, 대부분은 손발이 그냥 차갑다 그렇게만 느끼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원인 질환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인을 모르는 경우와 아는 경우로 나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1차성 냉증은 대부분 호르몬이나 자율신경의 부조화, 이것을 대표적인 원인으로 보게 되는데, 그래서 갱년기 증후군이나 월경이 이상이 있을 때 이렇게 수족냉증이 많이 생기게 되고, 스트레스나 불안에 의해서 생기기도 해요. 이렇게 자율신경이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혈관이 지나치게 수축이 되면은 수족냉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약으로 주로 이제 무너진 밸런스를 바로 잡는다든지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쪽으로 치료를 들어가게 되고, 2차성 냉증의 경우에는 류마티스나 쇼그렌 증후군 같은 결합조직 질환 혹은 자가면역 질환 이런 걸로 인하기도 하고, 회색성 혈관 질환 혹은 혈액 질환, 말초 신경 질환, 그리고 수근관 족근관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수근관 증후군 많이 들어보셨죠? 이쪽에서 이제 말초 신경이 눌리게 돼서 손끝 발끝으로 시림과 저림이 동반되게 되는 그런 증상이고요. 심박칠구 증후군은 또 목 부분에서 손으로 가는 신경과 혈관이 눌리게 되면, 특히 혈관이 눌리게 되면은 밤에 자는 동안 이렇게 손이 저리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고 그래서 깨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의 경우에도, 당뇨병이 좀 오래되신 경우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정체 끝에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염증을 일으키기가 쉽고요. 그리고 항암제처럼 좀 독한 약을 드신 경우에도 수족냉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저혈당처럼 배사가 좀 떨어지는 경우, 이게 근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수족냉증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체력이 떨어지시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수족냉증이 잘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2차성 냉증의 경우에는 원인 질환을 좀 치료를 해주면, 관리를 잘 해주면 수족냉증도 같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 이제 원인 질환의 일부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조금 다른 범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혈관성 문제냐 혹은 말초신경의 문제냐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혈관의 문제인 경우에는 이렇게 손에 만졌을 때 다른 사람이 만져도 차가워요. 근데 신경의 문제에는 다른 사람이 만졌을 때는 손이 차갑지 않고 따뜻한데 나는 시려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경성 문제로 봅니다. 그리고 수족냉증의 진단을 기준에 보시면은 신부 체온은 37도, 그리고 손은 2도 이상 차이 나는 경우, 그리고 발은 3도 이상 차이 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수족냉증으로 진단을 하게 되고, 이게 이 차이가 1도 정도 벌어지는 경우엔 괜찮고요. 발하고의 온도는 2도 정도 차이가 벌어지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상 차이가 벌어지면은 냉증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혈액의 혈관성 문제일 때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해결책인데, 유산소 운동이에요. 심박수를 올리고 심박출량을 늘려서 발끝, 손끝까지 혈액이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게끔, 말초까지 혈액이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게끔 하면은 좀 더 냉증이 완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신경이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초 혈액관이 지나치게 수축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완화되게 하기 위해서 자율신경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명상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십니다. 긴장을 하면 유독 더 손발이 차시는 분들은 좀 더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조격 반신욕 혹은 목욕도 괜찮아요. 이 경우에는 중심 체온을 높여주고 손끝 발끝의 혈관을 조금 더 확장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좀 꾸준히 하셔야겠죠? 그리고 봉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봉독이 이제 벌독인데 이게 투여가 되게 되면은 손끝 발끝에 그 투여된 부위에 혈액량이 5배에서 10배 정도 늘어나요. 그래서 이쪽으로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손발에 손등 혹은 발등에 이렇게 봉독을 투여했을 때 수족냉증이 많이 좋아지십니다. 그리고 주경약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말초신경이 눌려있는 경우에 수근관, 족근관 그런 경우에 도움이 많이 되시는데 그런 경우에 말초신경이 포착된 부위에 주경약침을 놓아서 그 신경이 포착된 부위를 풀어드리면은 생각보다 빨리 수족냉증이 많이 해결이 되세요. 이렇게 원인에 따라서 진단을 잘 하면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조직들이 많이 굳어져 있고 근육하고 인대 사이가 이렇게 많이 유착이 된 경우에는 그것들을 도침으로 조금 굵은 침이죠. 끝이 뿔처럼 되어 있는 좀 굵은 침인데 이것을 그 부분을 풀어드리면은 또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한의원의 대표적인 침이죠. 어혈침. 어혈침으로 좀 빠르게 효과가 나오시는 분들은 뭐 몇 년 동안 10여 년 동안 고생하신 분도 수족냉증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말초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수족냉증에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한두 군데서만 찔끔찔끔 나오다가 나중에는 좀 더 여러 군데에서 혈액량이 맑게 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원인을 알 수 없고 이렇게 좀 대사가 잘 안 되고 밸런스가 무너져 있으신 분들, 호르몬 대사가 좀 약해지신 분들, 축이 무너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한약으로 좀 투여를 받으시면은 많이 몸도 건강해지시고 손발도 따뜻해지시고 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손발이 시리다고 해서 이제 너무 이거 그냥 내가 평생 끼고 살아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데 다들 잘 진단을 해보면 또 해결책이 보이는 경우가 많으시니까요. 그런 게 그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목욕을 많이 하고 운동을 좀 해보고 그렇게 해도 여전히 좀 손발이 시렵고 너무 어렵다 힘들다 하시면은 어디서 상담을 받으시면 좋으실까요?